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와이즈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가스공사는 대 수원 KT.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경기에서 백코트 구성의 불안정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샘조세프 벨랑겔이 허리 통증 여파 속에서도 LG전에 출전했으나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기사로 전해졌고, 정성우는 여전히 허리 부상으로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로써 팀의 메인 볼핸들러 두 축 중 하나는 이탈 상태이고, 다른 한 명은 완전한 컨디션이 아닌 채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경기 후반부 의사결정과 세트플레이 전개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가드진은 양우혁과 우동현의 볼 운반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팀 공격 구조가 전반적으로 라거나와 닉 퍼킨스를 중심으로 한 하프코트 운영에 치우치게 만든다. 벨랑겔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는 가스공사가 빠른 템포를 유지하기보다는 공을 안정적으로 운반하며 시간 활용도를 높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공격 패턴의 단조로움을 초래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수비 라인 정비 시간을 허용하는 한계로 이어진다. 반면 인사이드에서는 라거나와 퍼킨스가 꾸준히 득점 루트를 책임지고 있으며 손중과 차바위의 에너지 레벨 또한 안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이드 중심 구조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외곽 생산력이 낮은 팀 특성상 전체 득점 효율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가스공사는 프론트코트 경쟁력은 여전히 상위권 수준에 머물 수 있으나 백코트 결손으로 인한 전체 리듬 저하와 스코어링 다양성 부족 문제가 전반적인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국면에 놓였다. 한편 수원 KT는 이번 경기에서 구조적 전력 공백이 거의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문경은 감독의 최근 코멘트에서 확인되듯 팀의 부상보다는 경기 내용과 리드 유지 과정에서의 집중력 문제가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KT는 하윤기와 데릭 윌리엄스가 버티는 인사이드 라인이 안정적이며 이들 조합은 경기당 리바운드에서 상대를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낸다. 또 KT의 외곽 라인업은 공격 전개 폭이 넓어 가스공사의 약화된 백코트 수비를 공략하기 용이하다. 가스공사의 공백이 커진 현재 구도에서는 KT가 초반부터 압박 수비를 통해 상대 가드진에게 부담을 주는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KT는 웨인 듀오의 컨디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로스터 전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경기 페이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여력이 충분하다. 경기 전개가 하프코트 싸움 중심으로 흘러가더라도 KT는 하윤기를 축으로 한 미드레인지 세트 플레이와 윌리엄스의 스크린 후 림 어택 옵션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백코트 운영이 불안정한 가스공사에 비해 KT의 세트 플레이 완성도와 전환 공격 효율은 한 단계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두 팀의 부상 컨디션 차이를 반영하면 실질 전력 격차는 점수 기대치 기준 약 3에서 4점 수준으로 KT 쪽이 우세하게 조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총점 관점에서 보면 가스공사가 빠른 템포보다는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의 속도는 다소 느려질 전망이다. 벨랑겔의 컨디션 한계는 공격 시 초동 패스 타이밍과 트랜지션 전개의 속도 모두에 제약을 가져오며 필연적으로 총합 득점 기대치를 낮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언더 양상에 가까운 흐름이 유력하다. 실제로 최근 KBL 경기 데이터에서 가드진 부상팀의 평균 득점은 건강한 로스터를 유지한 팀 대비 경기당 약 4점가량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본 경기의 예상 총점은 약 147에서 149점 구간으로 좁혀지며 이는 리그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경쟁 구도 자체는 접전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백코트 불안이 누적될수록 후반부 실책 누적과 수비 전환 속도 저하가 발생해 KT의 유리한 전개로 변할 공산이 크다. 요약하면 경기 초반에는 라거나와 퍼킨스의 인사이드 득점이 가스공사의 버팀목 역할을 하겠으나 후반 승부처에서 가드진의 의사결정 실수가 KT의 리드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는 수원 KT의 전술적 완성도와 로스터 건강함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경기는 언더 양상 속 한국가스공사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현대모비스 대 고양선호. 울산 현대모비스는 홈에서 시즌 중반 이후 가장 중요한 분수령 경기를 맞이한다. 시즌 초반과 달리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강화되며 전반적인 팀 밸런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몇 경기에서 상대의 주득점 루트를 차단하는 조직적인 수비 로테이션이 두드러졌으며 리바운드 전쟁에서도 국내 빅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세컨드 찬스 허용률을 낮추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기본적으로 페인트존 진입보다는 미드레인지와 컷인 플레이를 병행하며 효율적인 득점을 노리는 경향이 짙은 팀이다. 여기에 상대의 인사이드가 약화되면 골 및 마무리 효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며 공격 리바운드 후 재득점 비중이 높아진다. 팀 내 여러 선수들이 고른 공격 기여를 보이는 가운데 손호의 주전 빅맨 네이던 나이트의 결장이 이번 경기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나이트는 시즌 평균 16득점 7리바운드로 인사이드 득점뿐만 아니라 자유투 획득과 수비 리바운드 비중에서도 팀의 핵심 축이었다. 그가 빠지면서 현대모비스는 골밑에서의 저항 강도가 줄어드는 상대를 상대로 좀 더 직접적인 공세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적인 경기 진행 주도권을 홈에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양 손호는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어려운 출발점을 가진다. 네이던 나이트의 추가 징계로 인한 결장은 단순히 한 명의 공백이 아니라 팀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손호는 페인트존에서의 직접 득점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나이트 의존도가 매우 높았고 그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의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외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제일린 존슨을 비롯한 외곽 자원들이 평소보다 높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야 하는 구조 속에서 드리블 돌파 후 킥아웃 중심의 공격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개는 필드골 효율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자유투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손호의 경기당 득점 기대값이 다소 낮아질 여지가 크다. 수비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나이트의 부재로 림 근처에서의 수비 리바운드 장악력이 떨어지면 상대의 공격 리바운드 허용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며 현대모비스가 세컨드 찬스를 다득점으로 연결할 장면이 빈번히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 현대모비스는 비교적 빠른 템포 전개로 상대의 수비 정비 이전에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능한 팀인 만큼 손호 입장에서는 수비 전환의 느슨함이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손호의 전반적 득점 효율과 공수 균형이 이전 대비 눈에 띄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양상은 급격하게 승부의 서열이 좁혀진 형태로 재편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홈팀 현대모비스가 수비 집중력과 인사이드 공세를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손호는 외곽슛 의존도가 높아진 탓에 경기 내내 일관된 득점 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득점 총량 또한 낮은 범주에서 형성될 공산이 크다. 현대모비스는 홈에서의 기동력과 수비 전환 안정성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 흐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리바운드 우위를 통한 세컨드 찬스와 페인트존 집중 공략으로 점점 점수 차를 벌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양팀 모두 외곽 자원에 비중을 두는 전술 변화 속에서 폭발적 득점전이 아닌 간헐적 득점 교환 형태의 답답한 박빙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중저득점 경향을 강화시키며 승패보다는 수비 성공률과 세부 리바운드 수치가 승부의 핵심이 되는 형태의 경기를 예상케 한다. 시즌 중반 안정된 전력을 회복 중인 현대모비스는 전술적 일관성과 홈코트 이점 속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언더 양상 속 울산 현대모비스의 6점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정관장 대 원주 DB. 정관장은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며 팀의 중심축이었던 변준영과 문유현의 결장이라는 악재를 안고 있다. 변준영은 허리 통증으로 최근 몇 경기째 코트를 비우고 있으며 시즌 평균 13.7득점 5.1어시스트를 남긴 주전 가드의 부재는 전술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문유현 또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데뷔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 가드 라인의 뎁스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볼 운반과 세트 플레이의 조율은 박지훈과 렌즈 아반도, 박정웅이 나누어 맡고 있으나 박지훈에게 집중되는 볼 점유율이 높아지며 피로도가 누적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니 오브라이언트와 김종규로 구성된 인사이드는 오히려 안정감을 보이며 오브라이언트는 최근 경기에서 연속으로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팀의 확실한 공격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삼성전에서도 그는 21득점을 올리며 존재감을 보여줬고 김종규 또한 11리바운드를 잡아내며 골밑 경쟁에서 힘을 보탰다. 그러나 유도훈 감독이 경기 후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까지 간 것은 반성할 만한 내용이라 언급했듯 클러치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도와 볼 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즉, 정관장은 여전히 수비 중심의 안정된 팀이지만 주전 가드 부재로 인해 공격 전개 효율과 클러치 경합력은 일정 수준 약화된 형태의 팀으로 평가된다. 반면 원주 DB는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부침을 털고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흐름을 보인다. 헨리 앨런슨, 이선 알바노, 정효근으로 구성된 주축 라인이 완전체로 나서며 공격 전개에서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다. 앨런스는 최근 경기에서도 스트레치 빅으로서 외곽과 인사이드를 오가며 팀 득점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고 알바노는 경기당 16득점과 6어시스트에 가까운 활약으로 트랜지션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정혁은 또한 하이포스트와 미드레인지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득점으로 보조 득점 루트를 안정화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원주 DB는 시즌 평균 77.6득점 77.0실점을 기록하며 공격 전개는 리그 상위권에 속하지만
수비 효율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최근 창원 LG전의 패배는 전술적 매치업의 문제로 주전 전력에 이상은 없었다. 이런 구성을 감안하면 원주 DB의 공격력은 여전히 균형 잡힌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알바노, 앨런슨 간의 2대2 전개는 어느 상대에도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원주 DB는 상대 가드 라인의 공백을 집요하게 공략해 전환 공격의 생산성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정관장이 템포를 조절하며 수비 중심으로 간다고 해도 DB의 스위치형 공격이 허용하는 득점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결국 경기는 정관장의 견고한 하프코트 수비와 원주 DB의 유기적인 외곽 전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양상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결국 이번 맞대결의 핵심은 정관장의 수비 안정성 유지 여부다. 변준영 부재로 인해 공격 효율은 기존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조니 오브라이언트와 김종규를 중심으로 한 골 및 수비는 여전히 리그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홈코트 이점과 비교적 넓은 휴식 간격이 누적 피로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로 작용하며 원주 DB가 강점을 지닌 트랜지션 기회를 최소화하는 운영이 병행될 것이다. 반면 원주 DB는 공격 전개에서 분명한 강점을 보이지만 상대의 수비 집중력과 홈경기 특유의 느린 템포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다. 포제션 수가 줄어드는 경기에서 공격 효율 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승부는 수비 집중력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결정될 것이다. 특히 정관장이 클러치 구간에서 수비 집중력을 마지막까지 유지한다면 근소한 차이로 홈 경기를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경기의 흐름은 낮은 득점과 촘촘한 수비 중심의 흐름으로 형성될 공산이 크며 정관장이 수비 이점을 바탕으로 근소하게 앞서는 양상이다. 언더 양상 속 대구 정관장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KB손해보험 대 대한항공. KB손해보험은 최근 홈 경기에서 한층 안정된 조직력을 보여주며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비에나가 팀 전술 체계에 완전히 녹아들면서 공격 루트의 효율이 높아졌고 주포 나경봉 역시 사이드 라인에서의 결정력이 뚜렷해졌다. 세터 구성의 안정도 또한 이전 라운드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임성진의 어깨 통증 이슈는 아직 완전한 회복 단계는 아니나 극심한 제약은 없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다만 리시브 효율이 여전히 낮고 대한항공의 강한 서브 라인을 상대로 흔들릴 여지가 있다. 홈 강세의 분위기와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범실 관리에서의 미세한 불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비에나의 서브 공격은 시도 수 대비 성공률이 높으나 범실 비율도 동시에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한항공의 세터 한 선수가 지휘하는 빠른 패스 공격의 역전 흐름을 허용할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항공은 정지석과 카일 러셀의 안정적인 득점 원천이 여전히 팀 공격의 중심을 이룬다. 한 선수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더불어 리시브 라인에서의 조기 대응력이 돋보이며 블로킹 세트 구성에서도 전방 삼각 포메이션의 완성도가 높다. 최근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전술적 실험을 병행하며 세트별 득점 편차가 크게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서브 중심 운영은 경기 초반 주도권 확보에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만 4세트 이후 체력 저하의 영향으로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양상은 자주 포착되고 있으며 짧은 일정 속 연속 출전으로 인한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다. 이러한 체력 소모는 긴 세트로 이어질 경우 수비 집중도 저하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초반 서브 공세로 리드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3세트 이후 접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공격 효율과 리시브 밸런스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전개 양상이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손해보험은 홈의 상승세를 기반으로 초반 분위기를 타고 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대한항공의 안정된 서버와 세터의 조율 능력은 여전히 상위 전력을 보여준다. 블로킹 대결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느냐가 승부의 주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두 팀 모두 적극적인 랠리 플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득점 합산 또한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오버 양상 속 KB손해보험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다섯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정관장. 현대건설은 시즌 중반부에 접어들며 공수 균형이 가장 안정된 팀으로 평가된다. 팀의 주축인 양효진과 김희진을 중심으로 한중앙 라인은 여전히 리듬감이 좋고 정지훈의 공격 점유율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외국인 공격수 카리가 왼쪽 무릎 통증 재발로 이번 경기 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이다. 카리의 부재는 공격 효율 저하로 직결되며
상대의 블로커를 밀어내는 힘이 떨어지는 대신 속공과 중앙 후위 공격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나현수가 카리의 대체 자원으로 선발될 전망이지만 경험 면에서는 완벽한 대체가 어렵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의 안정된 리시브 라인과 높은 블로킹 성공률은 홈 경기에서의 안정감을 유지하게 해주는 핵심 요인이다. 대전 정관장은 염혜선이 복귀하면서 경기 템포를 점차 회복했지만 아직 완전한 조직력은 아니다.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성공률이 낮고 인쿠시의 리시브 불안이 팀 전체 흐름을 끊는 경우가 잦다. 반면 외국인 자네테는 여전히 팀의 주 득점원으로 활약하며 경기의 흐름이 길어질 경우 버티는 힘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세트당 범실이 리그 내 가장 많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상대의 블로킹 대응력에 따라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염혜선 중심의 세터진이 경기 후반에도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세트를 하나는 가져올 여지는 있지만 연속 득점 상황에서의 정확도는 아직 미흡하다. 이 경기의 핵심은 현대건설이 외국인 주포 없이 얼마나 효율적인 세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느냐에 있다. 양효진과 김희진의 중앙 속공이 초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관장은 리시브 약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서브 구간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염혜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관장의 세트마다 끈질긴 수비와 자네테의 공격이 맞물리면 한 세트 이상을 쉽지 않게 내주는 상황도 예상된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빠르지 않지만 긴 랠리가 이어지며 점수 누적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두 팀의 전력 차는 분명하나 각 세트가 충분히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총점이 기준선을 소폭 웃도는 형태가 유력하다. 오버 양상 속 현대건설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